빨리 오시고. 자, 그래서 조합 공식을 보자면 필수 1번의 조합 공식을 보자면 n 콤비네이션 4랑 뭐랑 같다? n 콤비네이션 6이랑 같다. 이게 뭔 소리냐? D가 다른데 같아요. 그러면 요 상황인 거죠. 요 상황. 결론은 뭐야?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n은 몇인 거야? n은 4 플러스 6이니까 몇이 된다? 10이다. 둘이 더하면 여기 있는 두 개 다른데 같은 거 나오면 둘이 더하면 n 나오죠. 자, 2번에서는 이제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n인데 이제 여기서 이게 빼주죠. 이 공식 쓰는 거죠. 이 공식 써서 빼줘서 빼면 뭐가 나오죠? 뭐랑 같은 거죠?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뭐랑 같은 거죠? 2랑 같은 거죠?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열 공식을 써요. n 플러스 2부터 두 개 뽑아서 나가는 거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쓴 다음에 두 개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열해서 나눠주면 되죠. 이게 몇이다? 이게 15다. 곱하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한 게 30이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몇이 된다? n은 4가 된다라는 거를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마찬가지로 3번도 n 콤비네이션 2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2는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다 라고 해서 그냥 쭉 써줘요. n 콤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되겠죠? n-1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도 n-1 콤비네이션 2니까 n-1, n-2 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하고 2 팩토리얼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를 다 곱해줘서 없애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여기는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 n제곱 없어지겠고 2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n제곱 마이너스 4n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에는 0이 나와서 n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n은 뭐 양수니까 n은 7에서 겹쳐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자, 뭐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뭐 하나 풀어봅시다. 몇 번 풀어볼까요? 1-1번에 1번, 3번은 풀어보세요. 1번, 3번. 증명은 몇 개 해줄게요. 증명은. 은근히 증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1-1번에 1번, 3번을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공식으로 그냥 푸는 문제예요. 어차피 콤비네이션 공식. 쉬운 문제입니다. 요놈이랑 풀어보시라고요. 자, 풀었나요? 요거 공식, 뭐, 순열 공식 쓰고 2팩토리얼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n-1로 2로 나누는 게 공식이 되고 이게 10이니까 n 곱하기 n-1이 20이 되겠고 5, 4, 20이니까 n은 5가 나온다. 얘는 요거 빼줘서 n 플러스 3 콤비네이션 3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식 쓰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하고 3팩토리얼 나눠주면은 되겠고요. 요게 120이다. 여기 이제 순열에서 했던 거를 한 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웬만하면 다 세보세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푸는데
그래도 안 세는 놈도 있겠죠. 분명히 와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세고 그냥 대충 공식만 보고 한 애도 있겠죠. 어차피 안 늘어요, 시역이. 아니, 뭐 그렇게 공부하면 어차피 가다가 다 막혀요. 집에서 다 해보시고요. 어떤 의미인지 다 증명해 보시고요. 여기 3팩토리니까 6이에요. 6 곱하면은, 자, 얘는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3차 방정식 때려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거를 소인수분에 때려가지고 3개 곱으로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6, 그 다음에 725의 소인수분에 때려가지고 3개 곱으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문제 풀 때 사실은. 3으로 가면은 무려 2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네요. 그죠? 16, 15. 그럼 어떻게 될까? 8, 9, 10? 8, 9, 10. n은 몇인 거죠, 그러면? 7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뭐 굳이 전개해서 찾지 마세요. 아니, 뭐, 해설제도 전개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복잡하기 뿐이야. 3차 방정식이어서. 어차피 때려 맞춰야 돼. 3차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봤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인지도 몰라. 그런 애들이 투드럭합니다. 그냥 이름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냥 자기가 이름 봤는데 이름을 아예 모르겠,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자체도 모르잖아요. 개념을 알겠습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름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수학에서 이름도 모른다. 슬픈 이야기죠. 뭐 개념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보자마자 읽고. 자, 증명할 때 1에서 3번에 보면 증명 문제를 몇 개 풀어줄게요. 일단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을 써야 돼요. 요런 거 할 때 공식들하고 공식 배우는 겁니다. R 곱하기 N 콤비네이션 R이 되겠고요. 우변은 N 곱하기 N-1 콤비네이션 R-1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쓰면, 요게 뭐야? 승렬 공식 쓴 다음에, 승렬 공식 쓰면 N 팩토리얼이고, 밑에다가 N 빼기 R 팩토리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이니까 R 팩토리얼 한번 더 나눠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거 증명할 때 보통 쓰지,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문자 별로 없을 때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승렬 풀듯이 풀면 돼요. 마지막에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증명할 때 이제 써. 이런 공식들. 그 다음 n이고, 요거 뭐야? 위에 n-1 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럼 n-r 팩토리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써요. r-1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n-r 팩토리얼이 없어져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오냐? 1부터 n-까지 곱했죠. 근데 n을 곱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r하고 r 팩토리얼을 나누면 이런 거야. r 팩토리얼이 1부터 r까지 곱해져 있겠죠. 이렇게 밑에. 그래서 1까지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위에 r이 있는 거야.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되면 뭐만 남냐? 밑에 r-1 팩토리얼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r-1 팩토리얼. 여기 있잖아. 같은 거죠. 둘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증명이 완료가 되었다. 둘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에서. 그래서 이거 뭐 문자식을 진짜 많이 다뤄봤던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잘해요. 아마. 근데 중학교 때 문자식 뭐 증명이란 증명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이랬던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든 증명을 하면서 다 이해하면서 오면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증명 나오면 다 패스하고 대충 문자 나오면 다 패스하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 보면은 이제 벽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벽이 느껴지게 되면 내가 좀 과거에 열심히 놀았구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봐야죠. 지금이라도 해봐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잘 안 될까요? 어떻게 문자 나오는 거 많이 해보세요. 문자랑 되게 많이 친해져야 돼요. 문자랑 안 친해지면 이제 어려워요. 자, 필수 2번 넘어갑니다. 자, 증명해 보시고. 자, 남자 7명, 여자 5명이 있어요. 자, 이때 9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순위니까 이건 그냥 뽑으면 돼요. 총 몇 명 있는 거죠? 12명이 있고 9명에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없으니까 그냥 9명을 뽑아요. 그냥 이거는 1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된다? 9명을 뽑는 거니까 순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12 콤비네이션 9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는 이게 복잡하니까 12 콤비네이션 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에다가 밑에 3팩토리에 나눠주면 3, 2, 1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해서 5, 그래서 총 22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9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온다? 220가지가 나와요. 12명 중에 9명 뽑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220까지. 두 번째, 이건 너무 쉽죠? 그냥 공식 쓰면 되는 문제니까. 남자 2명, 여자 몇 명? 3명. 그럼 간단해요. 남자 7명 중에서 2명 뽑고요. 여자 3명 중에서 5명 뽑는 거를 연달아서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곱의 법칙이겠죠. 자, 그래서 7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7명 중에 2명 뽑고 그래서 곱하면 되죠. 이게 21이 나올 거고요. 이게 5 콤비네이션 2니까 10이 나와요. 21 곱하기 10이 돼서 210까지가 나옵니다. 뭐 조합 공식을 몰랐다면 뭐 다 세고 있겠죠. 뭐 엄청나게 많은 거에 세서 210개를 다 셌어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합을 다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이유는 직접 셀 수 있어요. 왜 못 세? 야 210개 뭐 마음대로 세면 되죠. 몇 분이면 될까? 210까지. 210까지. 몇 개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세면 210까지. 뭐 한 10분 안쪽이면 세지 않을까요? 뭐 마음대로 세면? 근데 그거 매번 세기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풀겠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순열과 조합을 배웠으니까 직접 다 세지 않더라도 이 경우의 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핫한 게 뭐야? 반배정 아닙니까? 반배정일 때 나랑 걔랑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찾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이 11개였다고 쳐. 그럼 내가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뭐야? 다 11분의 1씩 아닙니까? 몇 분의 몇 나올 것 같아요? 같은 반이 될 확률. 11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확률은 몇 분의 몇일게?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런 거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3번이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데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남자 4명을 뽑는 경우, 두 번째로는 여자 4명을 뽑는 경우. 둘째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남자 4명을 뽑는 경우는 7 콤비네이션 4가 되겠고요. 여자 4명은 5 콤비네이션 4가 되겠고,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많아졌으니까. 7 콤비네이션 4는 7 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 7, 6, 5, 3, 2, 1. 없어져서 35가 나오겠고요. 5 콤비네이션 4는 5 콤비네이션 1과 같겠고, 얘는 5가 나오겠죠. 둘을 더해주니까 답은 40개가 나옵니다. 자, 5 콤비네이션이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 순열 공식에서 이 뒤에 거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팩토리얼로 중복된 거 없애주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조합 문제들을 해결해 봤어요. 필수 2번. 가장 쉬운 조합 문제. 그래서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2-2번.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가장 쉬운 문제예요. 뭐 지나가던 애들도 풀 것 같은 문제.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우유 5개 중에서 2개 사고요. 주스 8개 중에서 2개 사면 됩니다. 답은 뭐 간단하게 5개 중에서 2개 사고 주스 8개 중에 2개 사면 되는 거니까 5 콤비네이션 2는 10이 나오겠고요. 8 콤비네이션 2는 28이 나옵니까? 곱해서 280개가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쉬운 문제들이 뭐 나오면 좋겠지만 잘 안 나오겠죠.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그래서 조합을 쓰면 좀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조합을 쓰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합이 아니에요. 뭐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처 생각해 봅시다. 필수 3번으로 가면 축구 선수가 5명이 있겠고 배구 선수가 6명, 우리 배구를 좋아하는 우리 수아도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을 뽑는다? 5명을 뽑아요. 이때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2명이 있어. 2명이 있는데 얘가 이제 A, B라고 할게요. A, B가 특정한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 3명 더 있고 그 다음에 배구 선수 6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A, B를 무조건 뽑는 거야. 무조건 뽑는다는 얘기 뭔 소리냐? 무조건 2명을 포함해 뽑는다는 거는 그냥 뽑아놓으면 돼요. 5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자리는 일단 A, B가 온 거예요. 특혜를 받은 거죠. 모르겠어요. 뭐 자식이었던지 뭐 국회의원 자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감독의 눈에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명이 뽑힌 거야. 그러면 얘는 벌써 뽑힌 거야. 그럼 몇 자리밖에 안 남은 거냐? 우리 주호나? 몇 자리 남은 겁니까? 조여요? 지금 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러봤는데 자, 2명 뽑았어요. 몇 자리 남았냐, 수아야? 3자리.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2명은 벌써 뽑혀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무조건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선택지가 몇 명으로 줄었냐? 원래 9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겠냐, 수아야? 원래 11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어서 선택지가? 9명. A표는 뽑혔잖아.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3명은 뽑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A, B는 뽑혔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없어요. 아니, 뽑았는데 또 뽑아요? 또 뽑아? 아니잖아. A, B는 벌써 뽑혔기 때문에 얘는 벌써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A, B를 포함해서 뽑는다 그러면 11명 중에서 5명 뽑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는 뽑혔기 때문에 9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9C에 3이 되는 거야. 왜냐면 선택지가 9명밖에 없어. 벌써 뽑혔어. 그러니까 2명 뽑혔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9명이고 몇 자리밖에 안 배어있는 거야? 3자리밖에 안 배어있기 때문에 9C에 3이라고 풀면 된다고요. 이렇게. 뭐.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 8, 7에다가 3, 2, 1 그래가지고 3, 4 그래서 84가지가 나오죠.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 특정한 선수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는 8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는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다. 축구, 배구를 적어도 1명씩. 피곤해서 주의가 왔는데.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 좀 하시고요. 자, 이 얘기는 뭔 소리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 봐봐. 5명을 뽑잖아. 5명 중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축구 선수가 5명이 있고 배구 선수가 없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축구 선수가 4명이고 배구 선수가 1명일 수 있어요. 5명 뽑을 때 쭉 내려가겠죠. 3번이면 축구 선수는 3명이면 배구 선수는 몇 명 뽑을 수 있어? 2명.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4번째로 가면 축구 선수 2명, 배구 선수 3명. 5번째로 가면 축구 선수 1명, 배구 선수 4명. 마지막으로 가면 축구 선수는 없고 배구 선수 몇 명 뽑는 거야? 5명. 이때 이게 나눠지는 게 기본인 거야. 못 나눈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축구 배구가 적어도 1명씩 있다. 그 얘기는 뭐야? 2, 3, 4, 5를 구하는 얘기죠, 결론.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4개를 구해서 더하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 전체에서 얘랑 얘를 구해서 빼는 게 빠를 것이냐? 그걸 저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거는 이거 2개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빨라요. 당연하겠지만 계산하기가. 그래서 그럼 전체는 몇 개냐? 전체 아까 구했잖아. 12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5명. 12 콤비네이션 5가 전체라고요. 이걸 다 더하면 당연하겠지만 12 콤비네이션 5예요. 어차피 12명 중에 5명 뽑는 거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 5명 뽑는 경우에서는 뭐가 되냐? 축구 선수 몇 명이야 총? 5명이잖아. 이거 5 콤비네이션 5기 때문에 1밖에 안 나와. 축구 선수 5명 중에 5명 뽑는 것밖에 없겠고. 이건 뭐야? 배구 선수 5명이니까 배구 선수 총 몇 명이야? 그럼 6 콤비네이션 5가 나온다. 6 콤비네이션 1이 되겠고요. 답은 뭐다?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이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2 콤비네이션 5에서 요 2개를 빼면 요 구하기가 나온다는 거야.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1하고 6 빼면 얼마 빼면 되죠? 7 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뭐 2개밖에 없었어. 굳이 뭐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나눈 다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어느 쪽 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직접 해보면서. 뭐 이것도 구할 수는 있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 축구 선수 4명, 배구 선수 1명이면 5명 중에서 4명 뽑고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돼요. 이거 경우에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죠.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어느 게 더 빠른지,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를지 아닐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전체에서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3-3번 풀어봅시다. 3-3번 힘을 내세요. 죽지 마시고.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조합 끝나면 이제 금요일날 행렬만 대충 하면 끝나요. 진도 다 빠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문제집을 센 문제집을 공통수학 1 사시면 되겠습니다. 센 고2 되는 친구들 공통수학 1 여기 중3 되는 친구들은 뭐 사라고 했죠? 뭐 사라고 했냐? 너 아이펜 다 풀었냐? 한번 이렇게 거 아이펜 사세요. 자, 3-3번 풀어보세요. 네 권의 소설책, 소설 4개, 그 다음에 만화 5권 중에서 만화책 중에서 4권을 고른대요. 4권 뽑기. 소설책을 적어도 2권 포함하여 고르는 수. 그러면은 전체가 4권 뽑는 거니까 소설 0권에 만화 5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겠죠? 소설책 1권, 만화책 4권, 소설책 2권, 만화책 3권, 소설책 3권, 만화책 2권, 그 다음에 소설책 4권, 만화책 4권 뽑기로 했냐? 잘못 뽑았네. 4로 갔어야 되는데 4, 3, 2, 1, 0. 이 중에서 뭐 구하는 문제죠? 문제에서 적어도 2권 포함하는 소설책. 그럼 요거 구하는 거네요. 3, 4, 5.
그건 뭐 전체에서 이거 빼나 비쌀 것 같긴 하다. 다시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전체도 빼봅시다. 전체는 뭐야? 9건 중에서 4건 뽑는 거니까 요 전체는 9콤비네이션 뭐가 된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화책 4건 뽑는 거는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니까 5콤비네이션 4, 5콤비네이션 1, 5가 되겠고요. 소설책 1권 뽑는 거는 4콤비네이션 1, 만화책 5권 중에 3권 뽑는 거니까 5콤비네이션 3. 4 곱하기 이게 10입니다. 40이에요. 그래서 45가 나오네. 전체에서 45를 빼면 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9콤비네이션 4는 9, 8, 7, 6, 그 다음에 4, 3, 1. 4팩토리얼이니까. 여기 8이 하나 없어지고 3 없어지면 7, 3, 21, 6, 1은 6, 126에서 45를 빼니까 81. 답은 8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라는 문제예요. 뭐 엄청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서 나열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뽑는 거 따로, 배열하는 거 따로. 뽑는 거 할 때는 뭘 했으면 된다? 뽑는 거 할 때는 조합. 나열하는 거 할 때는 순열.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거를 이제 나눠보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실제적으로. 자, 필수 4번으로 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남자 5명, 여자가 3명이 있어요. 이때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 먼저 뽑는 거죠. 남자 2, 여자 2를 뽑아서 그 다음에 배열해요. 그럼 뽑는 거는 5콤비네이션 2, 3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2명, 2명씩 뽑는 거는.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몇 명을 나열하는 거죠? 4명. 4명을 줄 세우는 거는 4P의 4. 4팩토리얼이 되겠죠? 또 배열하는 거는 뭐다? 4팩토리얼. 4명 배열하는 거니까. 4명 줄 세우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뽑는 것과 뭐를 구분해서 하면 된다? 배열하는 거를 구분하자.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막 섞여져 있어요. 쉽지 않죠.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5콤비네이션 2는 10이에요. 3콤비네이션 2는 3이니까 4팩토리얼 몇이라겠죠? 24예요. 답은 720까지. 많이 나오죠? 그래, 720까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여기서 5명, 3명밖에 없는데 둘들 뽑아서 줄 세워봐. 몇 가지 나온다고요? 720까지. 충격적이죠? 많이 나오죠? 공식 아니까 금방 푸는 거죠. 2번은 이제 남자 4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남자 4명, 여자 2명을 뽑아서 그 다음 이제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하냐면 여학생 2명이 이웃하도록 여 2명 이웃하도록 배열. 그래서 이제 숙련하고 같이 나와요. 섞어서 문제들이. 자, 그러면 이웃하는 거는 묶어가지고 이웃 배열하면 된다겠죠? 남자 4명이니까 5콤비네이션 4, 여자 2명이니까 3콤비네이션 2가 되겠고요. 그럼 총 몇 명이 뽑혔다? 6명이 뽑혔어요. 6명이 뽑혔는데 여자 2명을 그러니까 남 1, 남 2, 남 4를 A, B, C라고 할게요. 여학생이 이제 EF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 EF를 묶어요. 묶어가지고 먼저 배열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몇 명 배열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잘 바뀌니까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이웃하는 거. 이거 다 곱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을 일단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몇 가지가 나오냐? 충격적으로 나오죠. 이게 5, 이게 3, 5팩토리얼 120, 2팩토리얼 2가 되기 때문에 5, 2, 10, 1200, 3 곱하니까 3600. 3600. 좀 세일 때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직접 세게 되면. 3600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서 좀 쉬운 편이고, 이제 도형 나오면 조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도형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4-3번. 도형 나오면은 약간 중학교 때랑 조금 뭔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도형을 잘 들으면 돼요. 앞에는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애들. 좋아. 뭐 어려운 문제 아니면 생각보다 잘 풀지만 고1인데 꿈과 희망을 줘야죠. 4-3번 풀어보세요. 혜선이와 미리미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럼 혜선이와 미리미는 8명 중에서 특기를 받아가지고 혜선이와 미리미가 있고 나머지 그 외 6명이 있는 거죠. 여기서 4명을 뽑는데 안타깝지만 혜선이와 미리미는 벌써 뽑혀져 있어요. 자리가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요. 슬프지만. 그럼 4명이 뽑혀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6콤밋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명이 있겠죠? 얘를 이웃해서 봐야 되니까, 6콤밋이 된다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그러니까 이거 각각 한 명씩 봐가지고 4명인데 3명처럼 줄 세우고 이 안에서 이제 자리 바꾸니까 2팩토리얼.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좀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만한 문제를 생각하고, 뭐 이웃하는 것도 순정에서 많이 나왔죠. 뭐 이웃하는 거 처음 들은 것처럼 보인다. 순정에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아직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6, 15, 이게 6, 이게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8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남는데, 분할을 조금 가르치긴 할까 할 것 같아요. 분할이 은근히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은근히 가르쳐요. 일단 도형부터 하고 갈게요. 도형 하나 하고 조금 쉬도록 합시다. 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너무 슬프죠? 자,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삼각형 개수. 자, 필수 5번에 보면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나올 것인가 라고 보자면,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나오죠? 2개 있으면 나와요. 근데 이 2개가 잘 있어야 돼. 만약에 이럴 때가 곤란한 거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 이러면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골라도 얘가 나와요. 이렇게 골라도 얘가 나와요. 이렇게 골라도 얘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직선을 찾는 거는 점을 몇 개 찾는 게 기본인 거냐면, 점을 2개를 찾으면 돼요. 점을 2개를 뽑잖아요? 순서랑 관계없이 어차피 직선 몇 개 나온다? 하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점을 선택하면 직선이 몇 개씩 나온다고요? 하나씩 나온다고요. 근데 순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내가 여기다 이제 번호를 매길게. 만약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이런 점놀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번호 매기는 거야. 만약에 정말 노가다 하고 싶다면. 그림 그려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번호 매기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서 2개씩 뽑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직선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1번과 2번을 뽑았어. 그럼 어떤 직선 나오는 거죠? 이 직선 나오는 거야. 2개 뽑으면 한 직선 나오는 거지. 내가 1번과 4번 뽑았어. 어떤 직선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지. 4번, 1번 뽑아도 똑같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2개를 뽑으면 어차피 한 직선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문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합에 나온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곧바로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4개 중에 2개 뽑으면 그게 한 직선씩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때가 문제냐면 이럴 때야. 이렇게 1, 2, 3이라는 만약에 번호가 있었어. 사실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에서는 3,2니까 3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오죠. 저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 이 조합 공식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뭔가 우리가 다른 걸 해줘야 돼.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좋지가 않아. 그럼 봐봐. 이렇게 처리할 거야.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어. 그러면 얘는 실제로 우리가 처리했을 때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고 한다고 치면 이렇게 풀었어. 우리가 뽑기로 뽑았다고 치면 얘는 원래 몇 개 취급한 거죠? 원래 몇 개 취급한 거야? 3개 취급한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3개 취급한 거를 다 빼줘. 그 다음에 몇 개 취급해야 돼? 1개 취급할 거죠. 그럼 플러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셀 거야. 이 공식으로. 이런 공식으로 셀 건데 그냥 여러 개 중에서 2개 뽑기로 갈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짓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세 점에서는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셌었어. 그럼 더 많이 센 거죠. 중복해서 센 거죠. 중복해서 센 거를 빼주고 몇 개 처리하겠다? 1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던지 4점이 한 직선에 있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어떠한 것도 어떤 세 점도 한 직선이 없잖아? 그럼 그냥 공식 쓰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선분하고 반직선과 직선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애들은 선분이라는 건 뭐냐면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게 선분이야. 그러니까 선분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봐봐. 선분으로 따지면 1, 1을 선택하는 거나 1, 3을 선택하는 거나 2, 3을 선택하는 거나 다 달라요. 선분으로 봤을 때는. 다 달라요, 선분으로 보면. 그래서 선분 나올 때랑은 좀 조심해야 돼. 선분은 그냥 다 조합 공식 쓰면 돼요. 선분 나오면. 근데 선분 4개 있니? 쉬워가지고. 보통 뭐 내겠어? 직선 내죠.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반직선 나오면 또 달라져요. 근데 반직선 잘 안 나올 거야. 만약에 반직선 나오게 되면 순서까지 중요해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봐봐. 1, 1을 선택하면 반직선으로 하면 1에서 출발했어. 그럼 이게 반직선이야. 2, 3을 선택하면 이게 반직선이야. 1, 2, 3, 1, 3을 선택하면 똑같아. 반직선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직선 하면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뭐 1, 2나 1, 3은 같아. 어떻게 이리로 가는 거야. 근데 1, 2나 1, 3은 같은데 2, 3은 달라. 반직선이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는 거지. 시작점이 있고 오른쪽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반직선이야. 그래서 반직선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반직선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더라. 규칙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거의 문제가 직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정말로 쉽게 주고 싶다. 그럼 가끔 선분이 나와요. 선분은 그냥 개꿀이에요. 그냥 조합 공식 쓰면 돼. 뭐 세 점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볼게. 그러면 우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제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데 잘 이해하세요.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반원 위에 있어. 자, 원 위에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세 점이 한 직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원 위에 점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절대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진짜 쉬운 문제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내면 쉬우니까 이거를 약간 응용시켜가지고 반원으로 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고등학교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잘 보세요. 이렇게 반원이 나와요. 잘 봐. 이게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 방법이 있어. 당연히 중학교 때는 조합을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조합 형식을 안 푼다고. 그러면 요 위에 몇 개가 있냐면 점이 4개가 있어요. 그 밑에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총 점이 몇 개 있죠? 8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자면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2개를 뽑으면 직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요 4점이 한 직선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내가 이게 8개 중에 2개 뽑을 때는 여기서 2개 뽑은 것도 다 된 거야. 지금 다 모든 거 다 된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셌던 것 중에서 내가 번호를 많이 매겨볼게. 만약에 뭐 1, 2, 3. 만약에 노가다일 거면 번호 매겨서 하세요. 혹시 번호 안 매기고 하면 이거 못 풀어요. 절대로. 문명인이니까 이렇게 이 짓 하고 있으면 절대 못 풉니다. 이거 천년가도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건 이제 멍청한 세기는 방법이다. 세는 것 중에서 가장 최하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세다보면 다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세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맞춰요. 이거 운이 정말로 따르지 않는 이상 보통 번호 매겨서 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뽑은 거 8개 중에 2개 뽑은 게 총 몇 개까지 나오냐면 몇 개 나오죠? 20 몇 개가 나오죠? 8개가 나와요. 28개. 근데 그 중에서 여기도 다 된 거지. 8, 7, 7, 6 다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정해줘야 돼. 봐봐. 여기서 세는 게 몇 개 나오죠? 4개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죠? 총? 다 콤비네이션 뭐죠? 2. 이게 다 세진 거야. 다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나온 거는 다 세면 안 돼. 4개 중에 2개 뽑는 게 총 몇 가지 나오냐면 이게 6가지가 나와. 이거 다 세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빼. 6가지를. 그 다음에 몇 가지 취급해야 돼? 하나만 더 해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셌던 것들은 그냥 이거 하나 나오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셌던 거, 이게 다 세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셌단 말이야. 다 센 것들 중에서 이렇게 센 것들에서 중복해서 센 게 많아지겠죠. 그걸 다 빼요. 나올 수 있는 거 다 뺀 다음에 그걸 몇 개 취급하겠다? 1개 취급하겠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푸는 방법이에요. 조합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돼서 23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 바로 방법이야.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문제를요, 중학교 때도 겁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냐? 봐봐. 이거를 풀 때는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푸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3점이 한 직선에 있다든지 4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이거를 보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3점이 한 직선에 있다고 하면은 3점에서 한 직선에 있다는 걸 다 빼버려. 그 다음에 1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센 거를 다 빼고 1개 취급해주겠다. 이 얘기야. 만약에 4점이 한 직선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4 콤비네이션 1을 빼준 다음에 플러스 뭐 하면 되는 거야? 1 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5개가 한 점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개가 한 점에 있다 보면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1 해준 다음에 얼마 더 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셀 때 요렇게 한 직선에 3점, 4점, 5점이 있게 되면 이게 공식이 안 되니까 그걸 빼주고 1개 취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정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몰라 이제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만약에 중학교 때 배워. 이렇게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위에 있는 점과 밑에 있는 점을 나눠. 그래가지고 위에서 2점을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2점을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다음 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이렇게 나눕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 푼다 보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해서 풀면 이제 못 풀어요. 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조합을 안 배웠죠. 그때 보통 어떻게 많이 풀게 가르치냐면 일단 위랑 아래 나눈 다음에 위에서 2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위에서 1개, 밑에서 1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2개.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개 선택하는 거는 그냥 세면 나와요. 1, 2, 1, 3, 1, 4, 2, 3, 2, 4, 3, 4 해서 몇 개 나온다? 6가지 나오는 거죠. 6가지 나온다. 위에서 하나 선택하는 건 4가지예요. 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도 몇 가지죠? 4가지죠?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면 하나 나와요. 총 몇 가지 나온다, 이게? 16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서 2개 하는 건 어떤 거 선택해도 다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1가지죠. 다 더해도 돼요. 이것도 23가지죠. 자, 이게 보통 이제 중학교 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조합을. 이렇게. 자, 우리는 뭐 어차피 지금 중학교는 끝났어요. 중학교는 끝났지만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도 이렇게 나눠서 풀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학문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나누는 게 기본인 거야. 각각의, 그러니까 많이 나눠봐야 돼. 다 해보면서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잘해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 수능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수시로 가기 원하지만 지금 수시로 가기 어려운 놈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내신 안 챙길 애들이 꽤 많아요. 남자애들이 거의 내신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막가파로 갑니다. 그냥 그럼 이제 내신으로는
대학교 가기 어려우면 나중에 정시를 노리게 되는데, 정시를 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이 다 확률과 통계예요. 수능에서는 한 개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때부터 선택이 없어요. 수학이 다 뭐라고요? 학통이에요. 학통을 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학통으로 다 대학교를 가니까, 정시로 보는 애들은. 한번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만 끝낼게요.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총 몇 점이 필요하죠? 삼각형 만들려면? 삼각형 만들고 싶으면 몇 점이 필요하죠? 3점. 근데 어떤 때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내가 3점을 선택했어. 근데 이럴 때 안 만들어져.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3점을 선택하잖아요. 삼각형이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각형은요, 3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러면 번호에 관계없어요. 1, 2, 3번을 뽑으나, 내가 뭐 1, 2, 3번 뽑으나, 1, 3, 2를 뽑으나, 뭐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저 삼각형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 만드는 건 전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3개 뽑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세요. 8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언제 생겨나겠죠? 언제? 3점이 어떻게 될 때? 한 직선에 있을 때. 이럴 때는요, 어떤 것도 안 나와. 이건 한 개도 안 나와. 아까 직선 한 개라도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3개 중에 3개 뽑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다 빼버려야 돼. 한 개도 안 생겨요? 그럼 4개가 있었어. 4개 중에서 4점이 한 직선에 있었어. 그럼 몇 개 빼줘야 될까? 몇 개 빼줘야 됐어? 4점이 한 직선에 있었어. 4 콤비네이션? 3을 다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1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개도 안 생겨요. 여기서는 3개 골라봤자 직선은 한 개도 나오죠? 삼각형은 저기서 뭐 이렇게 3개 뽑아봤자 뭐 아무것도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보면 알겠지만 8 콤비네이션 3한 다음에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4 콤비네이션 3을 빼주면 되는 거야. 여기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플러스 1도 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기본인 거죠. 이제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죠. 중학교 때 안 나와요. 조합 안 쓰면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문제, 직선 문제들은 은근히 중학교 때 나오는데, 삼각형 문제들은요, 조합 안 배우면 풀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만 나와요. 중학교 때 잘 안 나와요. 뭐 아주 심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8, 7, 6, 3, 2, 1 되겠죠? 56 빼기 4가 돼서 답은 뭐가 된다? 52가지의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밑에 문제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뭐 지금 풀어보시면 풀어보세요. 이 도형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잘 못 풀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점이 몇 개로 늘어났죠? 8개였다가 이게 몇 개가 된 거죠? 점이 10개가 된 거죠. 뭐 차이점은 크게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5-1번은 위에 5개 밑에 5, 직선의 개수는 10 콤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조여요, 주은이. 피곤한데. 밑에 이제 5개가 있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5개가 이렇게 한점 직선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맞는 걸 다 빼줘야 되죠. 5 콤비네이션 2를 다 빼주고 몇 개 취급해야 된다? 하나 취급해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는 거죠.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원리랑 똑같아요. 아까 풀었던 원리랑 똑같습니다. 한 직선 위에 3개 점 이상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문제를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아까 전에 8 콤비네이션 2에서 4 콤비네이션 2를 빼주고 1 더하는 똑같은 얘기죠? 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10 콤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겠고요. 5개 중에 3개 만든 게 다 필요가 없죠. 여기서 5개 3개 만들어 왔잖아.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을 뺀 게 답이다. 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로 가면 12개의 점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뭐냐? 5-2번은 원리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삼각형의 개수 12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국점의 삼각형 개수로 하면 12 콤비네이션 3일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근본인 거죠. 세 개를 뽑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요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은 게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은 다 빼야 돼요. 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뽑은 다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빼야 되죠. 이렇게 다 빼야 돼요. 이게 5-2번입니다. 이쪽에서 생기는 것 중에 3개 뽑는 거 다 빼야 되고, 여기서 5개 중에 3개 뽑는 거 다 빼야 되고, 여기서 5개 중에 3개 뽑는 거 다 빼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3개 뽑는 건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빼야 된다는 거죠. 3번 빼야 돼요. 요쪽에서 다 빼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답으로 보자면, 얘는 12, 11, 10인데, 3, 2, 1이니까, 6, 2에서 220개에서, 5,3이 10개거든요? 30개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9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대각선의 개수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공식을. 그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2분의 n의 n-3이 이게 공식이에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N각형이었을 때 이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구했냐? 뭐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경우에서 느낌인데 요거 대신에 다른 걸로 또 저걸 구할 거예요. 둘 다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증명해 보세요. 하나씩 다. 자, N각형이 있어. 자, N각형이 있다는 거는, 잘 보세요. 이게 N각형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막 가고 있겠죠. N각형이 있을 거야. 이런 점들이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을 거예요. N각형이니까. 그죠? 그럼 N각형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 한 점에서 볼게요. 요 한 점에서. 이 한 점에서, 나는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N각형이야. 요 한 점을 기준으로 볼게. N각형 중에 한 점이야. 이 한 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요, 대각선을 n-3개 그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 빼야 돼. 양력도 빼야 돼. 그러니까, 총, N각형이라고 하면, 나 자신 빼고, 양력까지 빼면 총 몇 가지가 빠지는 거죠? 3개가 빠져요. 그걸 제외한 거는 다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야. 다 대각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n-3개 중에서 3개까지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예요. 이해됐나요? 왜냐면 나 빼고 n개 중에서 나 빼고 양옆에 빼니까 대각선이 n-3개 나온다고. 근데 이게 한 점이잖아. 근데 n각형이니까 이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n을 곱하는 거야. 곱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셀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셀 때가 있겠죠. 겹치는 게 있어. 중복되는 게. 몇 개씩 중복되죠? 2개씩 중복되니까 이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n-3개 몇 개가 나온다? 대각선이 나온다고. 근데 그게 n각형이니까 n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도 n-3개, 여기서도 n-3개, 여기서도 n-3개, 다 n-3개인데 그게 n각형이니까 n개가 있겠죠? 그걸 곱해주는 거죠. n-3은 n을 n번 나오니까 n을 곱해준다고. 곱해준 다음에 여기서 생 거랑 여기서 생 거 같으니까 2로 나눠주라. 중복된 게 돼서.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이제 원리를 이해해 보자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N각형이 있어. 그럼 N각형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봐. 그러면 여기서 N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뭐가 나오죠? N개 중에 2개 뽑으면? 대각선도 포함이 되고, N개 중에 2개 뽑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선분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뽑으면 이런 선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N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대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이렇게 뽑으면 대각선이 나오잖아. 또 뭐 이렇게 뽑았어. 대각선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뽑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대각선이 안 나오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론은 N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이 안에는 대각선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죠. N을 빼주면 된다. 이게 대각선의 개수야. 조합으로 구하는 거야.
n개 중에 2개 뽑으면 거기에 이런 대각선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이런 건 다 빼버리면 되잖아. 그게 n개 있을 거 아니야. n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n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n각형이니까.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때 공식으로는 이게 중1 때 공식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n 콤비네이션 2 빼기 n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고1 때 쓰는 방법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워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배우는데 고1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n 콤비네이션 2에서 n을 빼주면 나온다고 배워요. 둘이 똑같아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가 2분의 n 곱하기 n-1이고 여기서 n을 뺀다는 얘기는 결론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n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3n이 돼가지고 n으로 묶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공식 유도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 때? 조합을 통해서 대각선의 개수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같은 식이에요. 결론은. 조합적으로 보자면 요건 거죠. 그러면 요게 5-3번에 풀 때 쓰라는 거죠. 육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라. 그때는 중학교 1학년 거에 써도 되겠지만 6개 중에서 2개 선택한 다음에 6개 빼면 되는 거죠. 육각형이니까.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방법 쓰는 거죠. 중학교 1학년 거 써도 뭐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15 빼기 6이 돼서 4번 9개가 나오는 거죠. 대각선의 개수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다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n각형의 대각선 개수의 중학교 1학년 때 공식, 이게 고1 때 공식. 다 적어 놓으시고, 없는 것들 많잖아요. 다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면 좋죠, 뭐. 모르면서, 알아서 나쁠 게 있을까요? 다 유도해보고 하나씩. 한 땀 한 땀 내가 다 직접 해보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6번 넘어갈게요. 필수 6번 넘어가면, 필수 6번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게, 뭐 많이 나오는데, 봐봐. 이 직선이 4개가 가로로 있나요? 가로로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몇 개가 있죠? 대각선 비스무리한 게 6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이 몇 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한데 가로 중에 2개 필요하고 대각선 중에서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면 돼. 가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중에서 2개 선택해. 그러면 평행사변형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나오냐?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2번하고 4번을 선택했어. 그럼 이렇게 2개 선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거 A, B, C 중에서는 내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B하고 1을 선택했어. 이렇게 되겠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 2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면 여기 평행사변 하나 나와. 그래가지고 가로 중에서 2개 뽑고 약간 뭐 세로 중에서 2개 뽑은 거를 곱하면 그게 평행사변형의 개수인 거야. 요게. 그래서 조합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1번, 3번을 뽑으면 뭐 3번이 뭐 차이점이 없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개수 만들 때 조합이 응용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6가지가 나오겠고 이게 15가지가 나오니까 답은 90가지가 나온다. 평사가. 뭐 세라고 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 90까지 잘 셀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만약에 센다 그러면 어떻게 세야 돼? 어떻게 세면은 조금 잘 셀 수 있을 거냐? 내가 이걸 만약에 노가다로 풀어야 돼. 정말로. 정말 상상만 해도 은희야 기분이 너무 짜릿하죠? 90까지 셀 때? 보통 만약에 센다 그러면 나누는 거야. 이렇게 제일 새까만 거 하나 세고 요런 모양 또 세고 나눠가지고 가로가 2, 뭐 세로 2 약간 이 느낌으로 다 나눠가지고 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세만해요. 그냥 무식하게 세면 절대 못 세요.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노가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노가다 하다 보면, 아, 잘 만들었다. 아, 우리 수학자들이, 아, 잘 만들었다. 그, 공식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노가다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6-1번 한번 볼까요? 평행한 지수직선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위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점은 2개, 밑에서도 2개. 뭐 1개, 3개 하면 안 나와요, 사각형. 그래서 6-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보면 답이 나오죠? 뭐 어떻게 되죠?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60개가 나온다. 위에서 2개 선택하고 밑에서 2개 선택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4점이 있는데 그때는 5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각형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 나오겠고 만약에 위에서 1개 선택하고 밑에서 3개 선택하잖아요? 삼각형 나옵니다. 사각형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투가 무조건 선택이 돼야지만 사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해보세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알려주면 하지 말고 직접 정말로 2개 선택하면 나오는지 한번 그려보시고 직접 해보는 게 남는 거예요. 다. 수학이라는 게. 자, 2번. 이것도 뭐 좀 쉽죠? 6-2번. 이것도 뭐 발음가르치 구할 수 있죠? 이 평행한 5개가 7개니까 답은 뭐죠? 6-2번도 발음가르치 구할 수 있잖아. 공식으로 쓰면 그냥.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7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엄청 쉽잖아. 그럼 이제 우리 남는 게 뭐냐? 자,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나오겠니? 7, 6, 7, 3, 21에서 210까지가 나오는데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럼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6-3번 같은 문제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6-1번과 6-2번 너무 쉽잖아 사실. 그냥 공식 그냥 쓰면 오빠 나오잖아. 뭐 낼 수도 있죠 선생님께서 박앤셀로 다 맞아라 그러면 되지. 먹어! 줄 수도 있는데 반사하지 마시고요. 반사하지 마시고요. 자, 6-3번 보실게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일정하게 있는데 가로가 몇 개죠? 가로가 총 4개죠. 가로가 4개죠? 가로가 1, 2, 3, 4 4개 1, 2, 3, 4 1, 2, 3, 4 자, 세로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는 뭐 A, B, C, D라고 할까요? 5개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는데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는 건 얘랑 똑같아요. 근데 그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직사각형인데 어떤 직사각형을 구하냐면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에서 직사각형 구하라고 하면 똑같아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중에서 정사각형 제외 이렇게 되죠. 정사각형 제외. 여기서 나온 직사각형 중에서 누구 제외? 정사각형 제외해라. 그럼 이제 정사각형을 해야 되는 거야. 정사각형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정사각형 쓸 때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정사각형 세면 되게 간단해. 일단 먼저 1자리 이게 한 면에 1이라고 볼게. 1자리인 거를 정사각형 먼저 세요. 1자리 정사각형을 세요. 1자리. 그 다음에 몇 자리 정사각형 세면 되겠어? 2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세면 되는 거야? 3자리. 계속 가는 거야. 3자리. 1자리, 2자리, 3자리. 한 변의 길이가. 점점 늘려가면서 정사각형을 세는 거지. 나눠서 세는 거지. 한 번에 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1자리 정사각형은 세기 제일 쉽죠. 왜냐?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간단해. 다 쪼개는 거야. 가로 길이가 1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 AC, BC, CD, D. 가로 길이 1이 나올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밖에 없죠? 4가지밖에 없어요. 가로 길이 나올 수 있는 게 A, B, B, C, C, D, D. 총 몇 개 있다고요? 4개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가로 4개. 그럼 세로 몇 개죠? 세로는 1, 2, 2, 3, 3, 4 이렇게 몇 개죠? 3개. 근데 12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나오냐? 이 자리는 가로도 2가 돼야 되고 세로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니까 가로 이 자리는 AC, BD, C 총 몇 개 나오죠? 3개. 가로 이 자리 이 자리 3개밖에 안 나와요. A, C, B, D, C 뽑는 것밖에 없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로도 이 자리는 1, 3하고 2, 3만 나오는 거야. 이 자리는 몇 개야? 2가지인 거지. 6개 나와요. 이것도 다 이렇게 쪼개서 세요. 그러니까 다 나눠. 그러니까 최대한 다 쪼개. 그러니까 그냥 막 세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뭐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느낌과 필링을 센다 이런 게 아니야. 그건 경우의 수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 맘대로 푼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기준과 완벽하게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세요. 다. 나눌 때도. 그러면 이제 3자리 어떻게 된 거야? 3자리 3개 봐. 하나, 2개. A, D, B밖에 없어. 3 나오는 거. 가로에서. 2개밖에 없어요. 자, 세로는 뭐밖에 없죠? 1, 4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래서 4자리 못 나와요. 왜냐면 그 세로 길이가 4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 개수가 총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나눠서 세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다 노가다인데 그냥 노가다가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그거에 맞도록 다 세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 노가다 한다 그러면 진짜 그냥 노가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지. 그러면 내가 나한테 왜 배우냐.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몇이 되는 거죠? 결론은 22개. 그럼 여기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정사각형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 20을 빼면 되는 거야. 이게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했죠. 정사각형 개수 구하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 그러니까 정사각형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정사각형 개수를 구해야지만 전체에서 정사각형을 빼줘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2번이. 그러니까 1번 답은 20인 거고 2번 답은 요거 6 곱하기 60 빼기 20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6이고 이게 이제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알겠죠? 그래서 정말 노가다 할 때도 다 기준을 가지고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 분할. 아니 분할이 빠졌는데 학교에서도 가끔 나오고 계속 나와요. 막 짜증나게 좀 해서 그냥 가르칠게요. 이제 분할이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쓸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르칠게요. 나오든 안 나오든. 왜냐면 학교마다 너무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냥. 자, 분할은 뭐냐면 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가면 이제 고1 되면은 이제 수행평가가 딱 도래하면서 조 나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조에 보통 몇 명씩 들어가죠? 4명이야? 뭐 4명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명 들어갈 수도 있고 5명 들어갈 수 있잖아. 그 조 나눔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분할이야. 실제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 나눔을 하는 거. 그럼 이걸 조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경우의 수가 조합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 218페이지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218페이지에. 만약에 조를 나누는데 내가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할게. 4명이 있어. A, B, C, D가 있는데 한 조와 3조로 나눌 거야. 1명, 3명의 2조. 1명, 3명으로 나눌 거야. 이 4명을 2개 조로 나눌 때 1명, 3명의 2개 조로 나눌 거야. 2개 조. 인원이 다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4명이 있는데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랑 2명, 2명으로 나눌 때가 조금 달라져. 이게 조금. 이렇게 2개로 나눌 때가 좀 달라져. 조를 나눌 때도 인원수가 같을 때랑 인원수가 다를 때는 문제가 달라지거든. 그럼 이제 한번 세보자고. 실제 세보면 1명, 3명이면 사실은 4명 중에 1명 뽑으면 끝난 거야. 왜냐면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나머지 3명은 다 어디 가는 거야? 나머지 조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4CA과 같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명, 3명 해서 2개 만드는 거는 4명 중에 1명 뽑던지 4명 중에 3명 뽑으면 돼. 자동으로 나머지 애가 나머지 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세보면 잘 보세요. 세는 게 맞다야.
그러니까 A 나오면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노드는 A가 되면 나머지 노드는 B, C, D. 좀 슬퍼하려나? 뭐 괜찮죠 뭐.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뭐. 외롭지만. 그죠? B가 되면 여기 뭐 있는 거죠? A, C, D. 그 다음에 C가 되면은 여기 뭐 있는 거죠? A, B, D. 그 다음에 D가 되면은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콤비네이션 하면 된다고. 근데 이 두 명 할 때도 그러면 선생님 다 콤비네이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요. 같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봐봐. 내가 4명 중에 2명을 뽑아. 어렵지 않잖아. 다 뽑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4명 중에 2개 뽑으면은 A, B, 그 다음에 뭐가 됐죠? A, C, A, D, B, C, B, D, 그 다음에 C, D. 총 6개가 나옵니다. 자, 4명 중에 2명 뽑는 거 다 해보면 6개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 A, B 뽑으면 뭐 나오죠? C, D. A, C 뽑으면 뭐 나오죠? B, D. A, D 뽑으면 B, C. B, C 뽑으면 A, D. B, D 뽑으면 A, C. A, B.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랑 똑같아. 지금 봐봐. A, B, C, D 나눈 거나 P, D, A, B 나눈 거나 똑같아. 중복된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되면 이게 중복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같으면 다 콤비네이션 2를 한 다음에 중복된 걸 어떻게 해야 돼? 한 개 처리해줘야 돼. 내가 봤을 때 중복된 거 하나 처리했다 나눗셈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게 나오게 되면 얘네가 투투가 2명이 되잖아. 2개가 중복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콤비네이션 1을 뗀 다음에 2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돼. 이렇게 됐대. 같은 인원인데. 조 나눔 할 때. 왜냐면 얘랑 같은 거야. A, B, C, D 같은 거야. 그냥 중복된 게 발생한다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냥 4명 중에 1명 뽑으면 끝났던 문제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인원이 같을 때는 중복되는 게 발생하니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중복할 때 나눠준다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만 딱 봐도 그래서 나눴어. 아, 이게 중복돼서 나눠주는구나.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응용을 해볼게. 만약에 문제가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를 조금 확장시켜볼게. 만약에 문제가 6명으로 늘어나볼게. 6명이 나와서 3조로 바꿔. 6명을 3조로 바꾸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쉬워요. 어떻게 되냐? A, B, C, D, E, F가 있는데 6명 중에서 3조 나오는데 1명, 2명, 3명조로 나와. 1명, 2명, 3명, 3개조로 나눈다. 같은 중복되는 게 없죠? 인원수 같은 게 없죠? 그러면 되게 쉬워. 일단 얘부터 뽑아.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죠? 1명. 그럼 몇 명 남았죠 이제? 5명. 5명 중에 다시 2명 뽑아. 그 다음에 3명 남았죠? 3명 중에 3명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야. 왜냐면 1명, 2명, 3명이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 없어. 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눴어. 이제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이렇게 3개로 나누기로 했어. 2. 그러면 실제로 하면 6콤비네이션 2하고 4콤비네이션 2하고 2콤비네이션 2 했으면 참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A, B, B, C, C, D나 뭐 이렇게 두입 했다 나오니까 이게 3개잖아. 3개니까 한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중복되게 나올 때. 이게 왜냐면 여기서 A, B, C, D, E, F를 만약에 나눠서 치면 얘가 봐봐. 얘가 첫 번째 뽑힐 수도 있고 얘가 두 번째 뽑힐 수도 있고 얘가 세 번째 뽑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놈인 거야. 이걸 배열하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게 A, B가 처음에 뽑히는 경우 A, B가 두 명 뽑히는 거 이게 결론 이게 투 나오는 게 여기서 2명을 처음에 얘가 뽑아서 나올 수도 있고 다 달라 이런 중복된 게 다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만큼의 주기세우기를 다 빼줘야 돼. 3팩토리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수로 나눴을 때가 조금 곤란하다. 중복된다. 그래서 같은 수.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2명, 2명, 3명이야. 7명이었어. 그러면 얘네 둘만 같죠? 그럼 2팩토리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7 콤비네이션 2하고 5 콤비네이션 2하고 3 콤비네이션 3 한 다음에 둘만 같으니까 2팩토리를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이 수가 겹치는 것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거든. 그거 숫자가 중복되는 것만큼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조 나눔 할 때 이게 겹치니까 다 해보세요. 하여튼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랑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 밑에 나오는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예시에 있죠. 예시에 보면 몇 명으로 나누고 있죠? 9명을 나누고 있죠? 예시에 보면,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시에 보면 9명 학생을 3계조로 나누고 있어요. 3계조로 나누는데 나눌 때 첫 번째 인원이 2명, 3명, 4명이야. 이러면은 겹칠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서 그냥 9명 중에서 2명 뽑고 7명 중에서 3명 뽑고 4명 중에서 4명 뽑고 이게 끝이야. 아주 쉽죠? 심플하죠 아주? 조 나눔 할 때. 그래가지고 36 곱하기 35 곱하기 1에서 1260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2번에서 2명, 2명, 5명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놈. 2명이 2개 있어. 그래서 요거는 9콤비네이션 2하고 7콤비네이션 2하고 5콤비네이션 5 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얘네가 자리 바뀌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중복식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33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33? 3명, 3명, 3명이 되면 9명 중에서 3명 뽑고 6명 중에 3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는데 뭐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요걸 기억해줘. 자, 요렇게 요게 분할이에요, 분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양고 가면은 뭐 백양컵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무슨 뭐 축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토너먼트를 잘 텐데 이 토너먼트 잴 때 이 분할을 또 써요. 그래서 그 밑에 3번을 가시면요. 자, 근데 2번을 볼게요. 2번. 2번은 자, 분할이 나왔어. 자, 2번에 볼게요. 6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지었어. 그러니까 투투투 3개도 나눈 거죠. 6명을 2개의 조로 나눈 거야. 2명, 2명씩 나눴는데 이게 조를 만드는 거는 총 몇 개가 나오냐면 6콤비네이션이 4콤비네이션이 2콤비네이션 2가 되겠고 3팩토리에 나눠줘야 돼. 조 나눈 거야. 그래서 안 끝났어. 자, 봐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3개조가 나눠줬겠지. 3개조가 나눠지는 게 요거야. 뭐 어떻게 나눠줬겠죠. 뭐 이렇게 3조가 나눠졌을 거야. 다르겠죠? 얘를 뭐 A, B, C 조라고 한다고 치면 얘를 봉사활동을 가는 거야. 근데 봉사활동을 가는데 봉사활동이 1번 장소, 2번 장소, 3번 장소가 있는 거야. 그럼 조가 나눠졌죠. 조가 나눠지는 개수가 이거야. 이건데 얘가 여기로 가는 경우 이게 하나씩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A, B, C가 기본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분할이라고 부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조를 나눈 거야. 이 분할된 조를 다시 분배한다고 해.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면 이 분배할 때는 3개 조가 3장소로 분배가 되면 A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가지 되는 거죠? 3가지. B는 2가지죠. 같은데 못 가니까. 이게 순열이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A는 3가지 갈 수 있지만 B는 A 간 거 피해야 되겠고 C는 A, B 간 거 피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된다? 여기다 3팩토리얼 곱하면 돼요. 이게 이제 분배예요.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문제가 2번인 거야.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지었어.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이야. 그 다음에 그 2명씩 짝 찍는 놈은 어떻게 했어? 서로 다른 3곳으로 봉사활동 한 거야. 이게 봉사활동 한 거죠. 봉사활동. 서로 다른 3곳으로. 이때 분배하게 돼. 분배하게 될 때 다시 3팩을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한다. 그래서 이 조 나누는 거랑 그 조 나눈 걸 다시 배열하는 거랑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게 되면 대단히. 그래서 예전에 분할 분배가 그냥 원래 있었어. 다 배웠었어. 근데 어느 순간 또 빠졌어. 빠졌는데 또 나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좀 짜증나게. 늘 거면 정확히 늘고 뺄 거면 정확히 빼졌는지 는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대체 누가 이렇게 그리아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건 아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이 토너먼트도 분할이랑 똑같거든요. 자, 토너먼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맨 위에서부터 이제 쪼개는데 맨 위에서부터 쪼개면 이렇게 되는데 6개가 있어요, 팀이.
자, 이거 설명 오늘 끝나요. 자, 잘 보세요. 이때 위에서 탑다운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 일단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6명 중에서 일단은 여기서 나누면 2명, 4명으로 나눈 거야. 뭐로 나왔다고요? 2명, 4명. 그래서 맨 위에서 보자면 위에서 보는 거야. 탑다운으로 6명 중에서 2명 뽑고 4명 중에서 4명 뽑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났죠. 여기는 더 이상 뭐 사실은 여기서는 자리 바꿔보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둘이 맞붙는 거야. 여기 1번이든 2번이든 2번이든 1번이든 차이점이 없는 거야. 어차피 1번, 2번이 맞붙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과 2번, 2번 붙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4명은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2명 뽑으면 걔네 2명 무조건 경기하는 거야.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끝났어.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죠. 다시 4명이었던 걸 어떻게 또 분할해야 되는 거야? 2명, 2명으로 분할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 4명 분할했던 걸 다시 2명, 2명 분할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똑같죠. 4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뭐죠? 2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2 팩토리얼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나눠줘. 왜냐면 이게 3, 4, 5, 6이나 5, 6, 3, 4랑 차이가 없는 거야. 붙는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지 말고, 봐봐. 3, 4, 5, 6이나 5, 6, 3, 4랑 일단 둘이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토너먼트에서는. 누구랑 경기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분할이랑 똑같아. 2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탑다운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먼저 2개, 4개로 나눴어. 2개까지 있으면 끝난 거야. 왜냐면 둘은 무조건 경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명을 다시 투투로 나눠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분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다 곱하기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 분할이 여러 개가 적용된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럼 만약에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줄 분해한 거야. 여기가 이거, 4명을 투투로 나눈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 봐봐.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이제 끝낼게요. 내가 이제 문제 하나 만들게. 이제 문제가 이제 10반이잖아, 보통. 10반을 이제 만든 거야. 10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10반이 있는데, 여기서 토너먼트 나눴을 때 처음에 4명, 6명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둘둘둘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 것인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십시오. 요렇게 될 거는 과연 몇 가지일 것이냐? 짜자잔, 짠.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나눠지겠죠? 1층부터 가겠죠? 1층 나눠진 다음에 여기 끝나면 2층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툭툭 여기서도 요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0명조 짜는 겁니다. 토너먼트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약간 분할 개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해놓으세요. 문제만 다 있고 가끔 교과서도 막 나와요. 짜증나게. 자, 1층 나눴어요? 1층? 1층 쉽죠? 1층 어떻게 되는 거죠? 1층? 10 콤비네이션 4, 이게 1층이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6 콤비네이션 6이 되는 거죠? 이게 1층이죠? 4명, 6명 나누는 겁니다. 1층에서, 맨 위에 탑에서. 이게 1층이에요. 다 곱할 거야. 그 다음에 2층으로 넘어가죠, 2층. 그 다음에 2층으로 넘어가는데 2층 넘어가면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는 거야.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도 계산해야 되고 여기도 계산해야 돼. 2층 가면 이제. 맞죠? 그러면 여기는 4명에서 2투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4명에 2투니까 4 콤비네이션 2, 2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2 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야.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맞죠? 4명을 2투로 나눠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6명을 2투로 나눠주는 거죠? 맞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2 콤비네이션 2 된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 근데 이걸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의 극단적인 경우의 수가 토너먼트예요.
실제적으로. 분할이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래서 요게 가끔 이제 시험 문제들이 나와요. 짜증나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슬프지만 뭐가 다 끝났다?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행렬만 잠깐 배우고, 행렬이 사실 뭐 별로 배울 게 없는데 그냥 대충 배울 거예요. 행렬 뭐 대충 배우고 대충 배우면 끝나요. 그래서 행렬이 아마 대충 배울 건데 뭐 길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배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행렬 배우고 끝날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예제가 좀 많아요. 예제가 많은데 행렬의 곱셈까지만 배우고 끝낼 거예요. 그냥 뭐 뒤에 부분은 그냥 나중에 해도 돼요.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행렬은 보너스 같은 부분에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바람과 같이 하고 뭐 혹시 끝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 나중에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